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세제 개편안 잡음에 주춤했던 증권주가 국회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5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전망됐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시쇼에 출연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외교 국면이 끝나고 9월에 접어들면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는데 3차 개정안은 이보다 더 나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제 완화,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소식에 부국증권이 15.08% 상승한 64,100원에 미래에셋증권도 5.82%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로보틱스 시장의 성장성을 강조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내 로봇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젠슨 황 CEO가 AI 다음으로 로보틱스가 가장 큰 성장 시장이 될 것이라며 로보틱스 시장을 차세대 성장 분야로 직접 지목한 것이 로봇주의 상승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에서도 로보틱스 부문의 매출이 5억 8,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젠슨 황 CEO의 발언과 더불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랑봉투법도 여전히 호재로 작용한다며 해당 법안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교섭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들이 신규 채용 대신 로봇 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러셀과 나우로보틱스의 주가가 각각 15.38%와 8.71%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의 계열사 합병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HD 현대중공업이 HD 현대미포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의 주요 목적은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를 합쳐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조선 및 방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내다봤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군함 건조 경험이 많고 수출 실적이 우수하며 HD 현대미포는 군함 건조에 적합한 공간 및 설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번 합병으로 한미 조선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마스가 프로젝트의 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병으로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중간 지주사 HD 한국조선해양이 계열사의 운용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HD 한국조선해양은 10.55% 상승한 40만 8,500원에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는 각각 3.45%와 6.25%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신드롬에 라면까지 탑승하게 되면서 농심과 삼양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누적 시청자 2억 3,600만으로 넷플릭스 영화 부문 역대 1위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인공인 헌트릭스 3인방이 라면을 먹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면서 라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컵라면을 먹는 장면에서 컵라면 브랜드는 농심과 비슷한 동심이며 신라면의 매울신 대신 귀신신이 적혀 있습니다. 농심은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에 들어갔고 팬들의 자발적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작품 속 라면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스페셜 제품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심 측은 이를 선물 같은 마케팅이라고 표현하며 내수 시장 정체로 해외 사업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팬덤이 만들어준 뜻밖의 선물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면에 대한 글로벌적인 인기에 농심이 2.36% 상승한 41만 2,500원에 삼양식품도 5.62%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
장부합으로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차트로 보시더라도 코스피 대비해서 훨씬 더 출렁임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800선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코스닥도 오늘 800선 지지해내지 못하고 798포인트 선에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은요, 선물 시장에서 7천억 원 이상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해 갔었는데요. 반면에 현물 시장에서는 일제히 매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만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3,2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장중에는 계속해서 매수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마감장 가까워지면서 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했고 오늘은 결국 2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늘 순매도 흐름을 이어갔고요. 3,900억 원 이상 팔아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요, 오늘 개인만이 순매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8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내면서 코스닥의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580억 원, 기관은 200억 원 이상 순매도 흐름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SK하이닉스를 선택하면서 삼성전자는 약세 흐름 이어갔지만 SK하이닉스는 3%대 강세 이어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부각됐던 이슈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조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시작을 앞두고 쏟아지는 조선주 관련한 이야기들인데요. 어제는 투자 또 수주 관련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오늘은 우려 섞인 소식들 또 긍정적인 소식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면요. 미국에서 조선업 기업의 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인텔 사례처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베센트 재무장관이 엔비디아는 아니지만 이 조선업과 같은 재편 산업에 대해서 지분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조선업에는 군함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만큼 방산과 밀접한 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우선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당시에 1,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국 자본이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미국이 지분을 확보하다 보면은 경영권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감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면요. 어제 공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흡수 합병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출범을 합니다. 마스카 프로젝트를 앞두고 합병 시너지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주가 자체로 보면은 향방이 좀 나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경우에는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고요. 반면에 HD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중간 지주사기 때문에 구조적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내놨고 또 미국 진출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것이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도 오늘 HD한국조선해양을 강하게 담아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협력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관련된 3사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48만 5천 원으로 TP를 올려잡았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은 좀 혼조세를 이어갔는데 어떻게 종가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기자재단이 강했습니다. 현대임스의 경우에는 17%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HJ중공업의 경우에는 11%대 강세, HD한국조선해양도 오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10%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오늘 주주가치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을 하면서 HD한국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경우에는
각각 3% 또 6%대 낙폭을 키웠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증권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9월에는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오늘 관련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7월 31일 세제 개편안 이후에 증권주들 또 지주사들 일제히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었는데 약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주도주로 복귀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우선 여당에서 이 2차 개정안을 지난 25일 통과가 됐었는데 3차 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공식화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기대감들이 유입이 됐던 거고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여기에 이 여당이 내놓은 발의한 법안에도 좀 의견은 분분하긴 하지만 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한 소식들이 좀 논의가 될 거고요. 관련한 내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오늘 구윤철 부총리의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5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5천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아직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두 이슈 이어서 같이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용철 파트너
네, 목요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특히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3% 이상 하락했다라는 점은 이 중국 부분의 매출이 좀 더 부진하다라는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시간 외에서 좀 차익 매물 실현이 강하게 출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5일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제 기준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9월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지금 지수 자체들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이 남아 있을 수는 있어야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의 흐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확실한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죠. 따라서 업종별로, 테마별로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한 업종, 한 섹터가 부각을 받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받고 나서 반등을 앞두고 있을 때 공략하시는 편이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참고해서 대응 전략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상향에 대한 추세는 이어질 거지만 지금은 좀 수급도 제한되어 있고 또 빠르게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한 템포 늦춰서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와 같이 지금 담아볼 이슈들 또 종목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마스가 본격화 및 투자 합병 겹쳐서 조선 빅이슈 폭발. 네, 오늘 조선주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는 좀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선업종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조선업종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번스 톨레프슨 법이라고 해서 이 법을 우회하도록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검토하는 중인데 이 번스 톨레프슨법이 어떤 법이냐면 미국의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시킬 수 있도록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방사청과 미국의 해군부가 9월 중순에 이 행정명령의 세부 사항을 함께 협의하기 위해서 또 회동을 가진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이 합병뿐만 아니라 이 모회사죠. IH한국, 조선해양 등의 강한 상승세, 거기다가 HA중공업 등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좀 더 쉬어가면서 그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는 시기 때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9월 중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한 차례 좀 더 건강한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반등한 타이밍을 함께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기 조정을 마무리 짓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단기 조정을 이제 조금씩 마무리하는 선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선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됐을 때에는 추세가 어느 정도는 전환이 될 수 있는 흐름 따라서 이렇게 9월 중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열됐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재진입해가는 관점 공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관점은 제가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기보다는 조정 이후에 좀 접근하는 전략들 챙겨주셨고요. 그렇다면 관련주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 확인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12월에 이제 통합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HJ중공업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인수 관련한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죠. 네,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두 종목 오늘 가져와 주셨습니다. 각각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짚어야 될까요? 네, 가장 먼저 HD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가장 여러분들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합병 이슈가 있죠. 이 합병에 대한 시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합병을 하기까지에 대한 이유들, 그 근거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갈 예정이고요. 특히 HD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죠. 그 LNG,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수주장고 1위를 빛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에 HD현대 미포와 합병 시에는 이제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어요.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차익 매물 실현이 좀 나왔는데 단기간의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 장세 이후의 반등 폭대에 함께 공략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음 종목인 HJ중공업입니다. HJ중공업의 경우에는 74년도에 국내 함정 부분 방위산업체 1위 기업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군함을 건조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번에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중소형 이제 조선사를 좀 찾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기업이 HJ중공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대형주 위주로는 HD현대중공업, 중소형주 위주로는 HJ중공업을 좀 더 집중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선주 중에서도 대형주로는 HD현대중공업, 또 중소형단에서는 HJ중공업 가져와 주셨는데요. HD현대중공업 계속 단기적인 조정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애프터픽 뭘로 꼽아 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의 애프터픽은 HD현대중공업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단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거보다 조금 먼저 말씀드렸던 게 있죠. 그래서 9월 중순에 다시 한번 조선업들이 한 번 더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텀이 어느 정도 있죠. 이렇게 HD 한국 조선해양이 10%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과열됐을 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들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의 경우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 라인대는 크게 넘지 못한 상황에서 53만 1,000원 라인대를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 돌파는 실패를 했는데 저점은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이 삼각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저점을 올리는 상승 삼각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죠. 그러면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지지 라인대 안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금 늘렸는데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올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중요 지지 라인대를 지지받았을 때에는 강한 상승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늘린다고 과정을 했을 때 46만 5천 원에서 46만 5천 원에서 46만 6천 원 라인대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열된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 과열되기 전에 좀 더 단기간의 조정을 마무리하는 종목 위주로 좀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과열 종목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을 통해서 가격적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애프터픽은 HD현대중공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9월 국회 자사주 소각 의무와 코스피 5천 직행,
네, 오늘 3차 상법 개정안 또 세제 개편안 관련한 소식들이 쏟아지면서 증권주라던가 지주사들 일제히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전환한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증권주들 한번 이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2차 상법 개정 이후에 3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있죠. 이 3차 상법 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러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기존부터 반영이 되었고 최근에 계속해서 눌려왔다가 이제 막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좀 더 관심을 가져보셔도 늦지 않을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이제 계류 중인데 대부분의 조금의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일정 유예 기간 내에 소각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3차 상법 개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가려면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이 유리합니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이제 PBR 기준으로 낮은 PBR을 가진 기업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메이저 수급들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신다면 2차 상법 개정 이후에 이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여러분께서도 같이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증권주들 약 한 달간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이어가면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아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수혜주 어떤 것들 될 수 있을지 관련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부국증권과 하나투자증권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사주 비율이 부국증권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국증권과 하나투자증권 가져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부국증권은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좀 가능성,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 어떤 포인트 잡아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 부국증권은 가장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죠. 42.7%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주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에 정확히 부합을 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배당 성향이 40%입니다. 주주에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한화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좀 더 넓게 넘어가서 이 스테이블 관련해서의 수혜까지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걸로 좀 선정해 볼까요? 네, 오늘의 애프터픽 종목은 부국증권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국증권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좀 더 발의가 됐을 때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줬을 때 상한가를 만들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 자사주 보유 비중이 다른 종목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기업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관련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오늘 이렇게 15%까지 급등했을 때 지금 바로 사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저와 타점을 같이 잡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기 전부터 단기 조정을 마무리한 단계에서 꾸준하게 부국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국증권 이제는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저점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이렇게 오늘 슈팅이 나왔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더 눌려줬을 때 공략하면 높은 확률로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 69,900원에서 61,000원 라인대, 과거에 2025년도 7월 달에 유의미한 저항 라인대가 이제는 지지 라인대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61,0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렸을 때 진입을 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부국증권으로 애프터픽 꼽아주셨고요. 좀 눌릴 때 조정 시에 담아가는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순환매가 도는 시장입니다. 또 명확한 주도 부재한 시장인데요. 이용철 파트너님께서 좀 더 건강한 조정 이후에 내 포트폴리오에 주도주를 담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타이밍 혼자는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대응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 하나 뜹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는 1%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3%대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2.6%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2.4%대 조정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권 움직임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0.9%대 조정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일제히 파란불 켜내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펩트론의 경우에도 1.2%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보합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용철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미국 NBC 인기 예능 아메리카 갓 탤런트 방송 무대에서 3단 연속 100텀블링을 선보이며 화제가 됐습니다. 26일 열린 본선 공연에서는 털 달린 강아지 로봇 스파클이 쓰러져 있던 스팟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5대의 스팟이 빠른 음악에 맞춰 아이돌 칼군무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공연 마지막에는 스팟이 연속 3번의 100텀블링을 성공시키며 피날레를 장식했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3단 연속 100텀블링은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기술로 굉장히 구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번 무대를 위해 10초라는 짧은 시간에도 1000개가 넘는 동작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 퍼포먼스를 넘어 폭발물 처리 등 실제 현장 업무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7일 공개된 연구개발 과정 영상에서는 스팟이 최대 7번 연속 100텀블링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과 강화학습으로 훈련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승장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에서 추세선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특히 8월 1일 날 코스피 지수가 3.88%, 코스닥 지수가 4.03% 하락했던 날이죠. 이날도 제가 3,10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근거 중에 하나는 6가지의 하락 모멘텀을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 하락 모멘텀은
제한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력한 상승 추세선, 검정색 상승 추세선 보이시죠? 이 검정색 상승 추세선이 단기적으로 이 추세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이 검정색 상승 추세선은 강하게 지켜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저항 라인대였던 이 검정색 상승 추세선이 지지 라인대로 전환되는 시기가 이 시기였죠. 그 이후에 자, 정확하게 제가 8월 1일 날 3,100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3,100선을 8월 4일 날 바로 다음 거래일이죠. 금요일이었고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정확하게 지지받는 선에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해줬고요. 최근에 이 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이 추세를 탈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 상승 추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선의 지지 라인대에서 반등의 흐름이 나왔죠. 따라서 우리가 단기 조정에 대한 흐름 그리고 중장기적인 조정을 판단을 해보고 단기적인 조정이라면 이 검정색 상승 추세선 안에 위치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고가 대비해서 23.6% 혹은 38.2% 조정받을 수 있는 이 박스권 구간까지는 우리가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8월 25일 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거기다가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9월 FOMC 정례 회의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이 단기 조정 이내에는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3,10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검정색 상승 추세선 안에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상향하는 흐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과 3,100선 안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시면 단기 조정 이후에 세법과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FOMC 정례회의 이후에 위험자산에서 그러니까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넘어오는 그런 수급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우상향에 대한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난 이 라인대에서 타점 잡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자세하게 좀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가 왔을 땐 어느 구간에 왔을 때 공략해야 되는지는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대 기법 실전 적용입니다. 자, 수렴 돌파 패턴이죠. 우리가 등대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분의 기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작년 말부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실전 적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혹은 이제 내일 밤 10시에 10시부터 11시에 방송된 마켓 위너에서 등대 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 강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가장 먼저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해서 공략했던 종목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이죠. HD 현대 미포입니다. HD현대 중공업과 HD현대 미포가 이제 합병 발표가 이어지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고가를 돌파했는데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왔죠. 다만 우리가 어떻게 이 종목을 공략했는지 그 기준을 보고 이 종목 공략했을 때 어디까지 수익권대를 어떻게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만나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31일 날 2시 17분 그리고 2월 24일 날 2시 29분 각각의 1시 반에서 1시 반 생방송에서 공략주로 HD현대 미포를 두 차례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3월 31일 날 마찬가지로 1시 반 생방송에서 이 HD현대 미포 생방송 공략주로서 공략해드리고 함께하는 N밴드방 안에서 이렇게 다 업로드를 해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최근 3월 31일 날 왜 공략할 수 있었는지를 포인트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지지 라인대가 일정한 지지 라인대, 그러니까 10만 1,000원 라인대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형성하고 있던 상황에서 고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낮추고 있는 하락 추세죠. 그러면 저점이 일정하고 고점을 낮추는 하락 삼각 패턴입니다.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중요 지지 라인대 안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의 캔들로
단기간에 바닥을 돌파해냈어요. 그러면 수렴 이후에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줬기 때문에 함께 공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거래량 또한 전 거래일에 200%가 넘어가는 이 상승 잉태 확인형의 캔들에서 200%가 넘어가는 마지막 캔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캔들로 넘어갈수록 거래량이 동반되면 될수록 더욱더 강한 상승 탄력을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렴 이후에 이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모으고 나서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고 다시 한번 리테스팅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돌파의 초입 구간에서 생방송에 공략을 했죠. 자, 그 다음에 3월 31일부터 5월 2일까지 63.24% 상승하는 흐름 이후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면서 자, 남은 비중은 추세 꺾이기 전까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 6월 10일 날 무려 93%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 종목 장기 포트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자, 1313 채널 장기 포트 편입을 시켰는데 이때가 93%죠. 그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으니까 강력 홀딩을 말씀을 드렸고요. 홀딩 말씀드린 그 결과 자, 어제죠. 이 H던대 중공업과 미포의 합병이 발표가 됐는데 합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약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본과 중국이 이 조선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1위와 2위의 조선사들의 합병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HD 현대도 중대형 조선사의 합병을 통해서 글로벌 1위 이제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합병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 합병 방산 시장의 확대, 연매출 10조 원을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HD 현대 미포가 MRO 사업에 뛰어들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합병을 통해서 미국 군함에 유지하고 정비하고 보수할 수 있는 이 MRO 사업뿐만 아니라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합병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주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합병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에 대한 이제 조선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는 가장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합병 발표 있은 이후에 전 거래일까지 106.88%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HD현대 미포뿐만 아니라 HD현대 중공업, 그리고 HJ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했던 만큼 모두 다 80%에서 10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상승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교육방 참고해서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용철 파트너님의 강의는 상승장 준비하는 방법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참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손이 안 나간다. 어떤 주도주를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혼자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고요.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또 히든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남북 거기다 북미 관계 개선이 계속해서 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남북 경협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자, 남북 경협 수혜주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자기 자본 이익률, 이 ROE를 15%까지 높이겠다라고 밝혔고요. 거기서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경협주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가장 주주 친화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종목 지금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저항 라인 때 과거에 중요 저항 라인 때였다가 강하게 돌파했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현재 이 중요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로 앞서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내용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조금씩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 지지 라인 때는 일정하고 저항 라인 때는 조금씩 낮추는 이 하락삼각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수렴 돌파 패턴을 통해서 돌파하고 나서 공략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 장세 안에서도 공략하실 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공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요 지지라인대 안에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 박스권 상단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8%에서 9%라는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고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이 남북과 한국과 미국과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이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이 박스권 상단 정도 그리고 1차 목표가 이후 2차 목표가는 이 박스권 돌파를 기준으로 잡으면서 우리가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기준가는 81,10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86,300원, 손절가는 76,200원. 손익비 굉장히 좋게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대응 전략 잡아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우리가 등대 종목, 히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등대 종목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원전 해체 시장, 그러니까 원전 해체 엔지니어링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대를 시켰어요. 이 원전 해체 시장이 500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원전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해체 시장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종목도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해외 수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SMR 개통 설계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의 SMR 상용화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이 이재명 행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죠. 바로 에너지 믹스 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수급을 한번 보면 이 기관이 최근에는 매도했지만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 흐름, 그러니까 매집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저점을 올리면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초입 구간에 위치한 추세 강화 돌파 패턴에 해당한 종목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 기준가 94,50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103,000 그리고 손절가는 87,700원 기준 잡고 이 종목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와 등대 종목 살펴봤습니다. 공략주는 현대 엘리베이터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81,100원 이하에서 접근하라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그 밖에 등대 종목도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나는 등대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등대 종목, 종목명 확인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죠. 나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철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